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팅 공유 영상으로 이전에 100레벨 찍고 나서 올렸던 영상과 또 거기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세팅 공유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80단대에 도전을 한 영상을 몇 번 올렸는데 처음에 올릴 때 3번의 도전에서 첫 번째 도전에서 81단계 라이트 비트 황야 여기를 클리어하고, 그 다음 두 군데 그때는 제가 따로 별도로 준비한 던전은 아니었고요, 그냥 나와있는 던전 두 군데를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때는 준비를 했어요. 제가 보고서는 라이트 빈트 황야 81단계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 느낌하고 조금 비슷하게 해서 제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던전들을 80 초반 단계만 해도 한 7개 정도? 7개 정도 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6개, 7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도 맨 처음에 도전했을 때 81단계 구렁이 속을 여기를 클리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도전했던 6번이었나? 아무튼 6번, 7번 던전에서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가지고 80 초반 단계에 5개의 던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5개의 던전 중에 제가 4번을 클리어를 했습니다. 성공률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물론 이전에 준비할 때도 던전에 등장하는 몬스터 그리고 던전 속성 이런 거, 즉 궁합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제가 좀 걸러낼 거는 좀 많이 걸러내고 했는데도 이렇게 실패율이 좀 높았었죠. 근데 최근 영상에서는 성공률이 좀 높아졌는데, 일단은 제가 장비에서도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정복자 보드에서도 수정이 있었습니다. 스킬 트리에서도 아마 그 이전에 세팅 공유 영상 올리고 난 이후에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80 초반 단계 던전에서 81, 82, 83, 84 단계에서 성공률이 좀 높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경한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전에 소개에 앞서서 일단 가시랑 최대 생명력, 방어도 이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변경 전에는 22,60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22,200 정도인데, 그러면은 2,300, 400 정도가 좀 낮아지긴 했죠. 그리고 최대 생명력이 29,500 정도였는데 24,800이니까 이것도 한 5,000 정도 낮아졌고요. 방어도는 거의 그대로예요. 방어도는 뭐 특별히 크게 변경될 부분이 없어가지고 방어도는 그대로고, 이제 기본 가시하고 최대 생명력이 낮아졌다. 이렇게 해서 이 낮아진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전투 중에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가시 수치, 이것도 변경이 되는데, 제 전투 중에 최대로 증가하는 가시 수치가 요거 있죠. 무기, 저희 양손 무기에 의상 광폭화 상태에서 가시를 얻습니다. 이 의상이 힘의 전수 패치로 인해서 좀 너프를 먹었죠. 이 너프 먹은 상태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 기존 상태에서는 47,000까지 올라갔었어요. 47,500. 예전에 이거 너프 먹기 전에는 54,000까지 올라갔었는데 비약 사용 안하고 예전에 힘의 전서 패치 전에는 54,000까지 올라갔었는데, 힘의 전서가 패치된 이후에 비약 안 쓰고 47,50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수정된 상태에서는
전투 중 최대 가시 수치가 45,000 정도입니다. 45,000, 그러니까 47,500 정도에서 45,000으로 7,000 정도가 다운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피해 감소나 피해 증가 이런 쪽을 더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실제 이제 전투 중에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더 주고 피해는 좀 덜 받고 이런 부분이 더 작용한 것 같긴 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뭐 전투 중에 느끼는 그 체감이 확실히 피가 덜 단다, 확실히 데미지가 덜 들어간다, 이거를 막 정신이 없어서 뭐 확인은 못 하겠는데 체감상으로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성공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정된 내용, 장비 세팅된 부분하고 스킬 트리, 그리고 정복자 보드, 크게 바뀐 거는 정복자 보드일 거예요. 근데 크게 바뀌었다기보다 보드들의 위치가 좀 바뀌고 일부가 수정됐지, 원래 그 가던 이 라인들은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일부만 수정되고, 근데 보드의 위치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투구, 가슴방어구, 그리고 바지, 일단 3개를 먼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투구는 그대로예요. 총 방어도에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최대 생명력, 모든 능력치, 그리고 위상 같은 경우에는 광폭화 상태에서 피해줄 때마다 이제 보강 효과를 얻는 요거를 지금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슴방어구는 서술판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1렙 때 제가 얻은 건데 가시가 11,761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서술판금이 없는데 가시바버를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방어구를, 가슴방어구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쓰던 겁니다. 서술판금을 먹기 전에. 여기 총 방어도도 있고 가시도 붙어있죠. 1356. 좀 가시가 한 1000 이상이나 1000 근처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가시 총 방어도, 그리고 저는 힘 보강 재생량이 붙어있는데 이거보다는 피해 감소율 붙어있는 거, 근거리, 원거리, 적, 피해 감소 이런 거 붙어있는 거 쓰시면 되고, 여기는 보호막을, 의상은 예전에 쓰던 게 보호막인데 보호막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출혈하는 적 하나당 피해 감소 최대 20%까지, 아니면 기본 기술이 몇 초 동안 20% 피해 감소를 부여합니다. 이런 거 중에서 본인이 좀 더 이게 나은 것 같다 싶은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판금이 없어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가시 수치가 좀 떨어지지만 서술판금이 아니더라도 이제 의상으로 광폭화시 가시 증가, 그리고 또 도전의 외침을 통해서 생명력을 어느 정도 증가시켜줬다면 도전의 외침으로 인해서 또 가시 수치가 좀 많이 증가되거든요. 그리고 도련에게로 또 인해서 도련에게 사중첩으로 가시도 증가가 되고 해서 어느 정도는 가시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꼭 서술판금이 없어도 서술판금 먹을 때까지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면 이런 방어구, 가시가 붙어있고 총 방어도에 피해 감소율이 붙어있는 거를 대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구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기본 옵션이 이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최대 생명력, 총 방어도, 힘, 모든 능력치, 기본 기술 공격 속도 이런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최대 생명력 좀 붙어있고 총 방어도 붙어있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함성을 많이 쓰잖아요. 함성이 다른 위상으로도 좀 사용을 감소를,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시키지만 기본적인 옵션에서도 챙겨주면은 확실히 체감이 달라요. 전투할 때 제가 원래 목걸이에서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고단 갈 때 없는 걸 사용하는데, 이제
좀 저단에서 50단대나 60단대에서 이제 던전을 막 돌 때는 이동 속도가 붙어있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붙어있는 목걸이를 사용을 하는데, 목걸이에 그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뭐 10몇 프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투할 때 체감이 살짝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급적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있는 걸 사용하시면 진짜 좀 함성을 자주 쓰는 걸 체감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지랑 가슴방어구랑 그 기본 옵션들이 붙는 게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옵션들은 총 방어도 붙어있는 거, 그리고 피해 감소, 근거리적 피해 감소, 원거리적에 대한 피해 감소, 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감속 상태의 적에게 피해 감소, 출혈 상태 적에게 피해 감소, 이런 종류의 피해 감소가 좀 많이 있어요. 종류가. 그 중에서 추천하는 거는 근거리적 피해 감소와 원거리적 피해 감소. 이게 테스트 해본 분들께서 그냥 피해 감소보다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 수치가 또 많이 붙거든요. 그냥 피해 감소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뭔가 효율이 더 좋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방어도로 올려주고, 이 피해 감소 효과가 방어도가 좀 높을 때 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도를 올려주면서 피해 감소, 특히나 근거리 적에 대한 피해 감소,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 피해 감소, 이런 거 올려주시고, 본인이 좀 가시 수치가 낮거나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최대 생명력, 가시 이런 거 올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은 저는 그냥 제가 이전에 하던 것처럼 최대 가시 수치 그냥 올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최대 생명력 가시 그대로 가시고, 좀 실전에서 전투에서 좀 가시 데미지를 더 주고 피해를 덜 받고 요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총 방어도의 근거리적 피해 감소, 원거리적 피해 감소. 그래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총 방어도 9.6,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피해 감소. 원래 쓰던 거는 피해 감소가 9%고 거기에 최대 생명력, 가시가 붙어 있는데, 가시랑 최대 생명력이 빠지고 원거리, 근거리적 받는 피해 감소고, 피해 감소가 좀 줄긴 했는데 특별히 잘 붙어 있는 옵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이 장비로 이제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쓰던 게 주위에 출혈하는 적 하나당 피해 감소 4%씩 최대 20%까지 였습니다. 였는데 요 위상이 더 나와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요걸 쓰는 것도 있지만, 써보니까 기본 기술이 6초 동안 20%의 피해 감소를 부여합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좀 장단점은 출혈하는 적당 피해 감소 얻는 거는 제가 공격을 안 해도 반사 데미지만 해도 가시 데미지가 출혈을 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 5마리 이상 있으면 20% 피해 감소를 얻을 수 있는데, 기본 기술은 제가 이제 기본 기술을 무조건 써야 되죠. 근데 이게 좀 더 좋다고 느낌이 온 거는, 일단은 보스전이나 뭐 잡몹 다 죽고 정예몹하고 1대1을 해야 된다든가 할 때 그 1대1 상황에서도 20%의 피해 감소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얘는 5마리 이상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대1 상황에서도 좋고, 그리고 다수의 이제 잡몹들을 상대할 때도 기본 기술은 거의 항상 씁니다. 그 사중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 기술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구, 가슴방하고 바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갑하고 신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변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갑은 행운 적중 확률 붙어 있고, 이 행운 적중 확률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나는 좀 행운 적중 확률을 좀 쓰는 게 있어, 아니면 그게 마음에 들어 해서 좀 올려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행운 적중 확률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저는 행운 적중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옵션들은 많지 않아요. 뭐 한두 개 있긴 한데 그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행운 적중을 빼셔도 돼요. 빼시고 뭐 모든 능력치나 좀 더 이게 낫겠다 싶은 거 보시면 제가 이제 추천으로 넣는 게 힘, 모든 능력치, 공격 속도, 부상당한 적에게 피해 증가, 뭐 행운 적중으로 생명력 회복, 뭐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공격 속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술 공격 속도나 이런 거를 올려서 최대한 사중첩 유지를 잘 할 수 있게끔, 말뚝딜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무빙을 좀 적당히 해줘야 될 때 있는데, 무빙 하면서도 기본 기술의 중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속을 좀 더 올려주는 게 좀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속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힘, 부상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 저희가 이제 장갑하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피해 증가, 피해 감소가 요 옵션이 붙어요. 부상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 신발은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서 요 신발에서도 피해 감소를 넣어주면은 좀 더 데미지가 덜 받겠죠. 제가 이제 피가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 피해 감소를 좀 더 위험한 상태에서 챙길 수 있도록 요거를 챙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경우 시전시 사용할 수 있는 주 자원에 따라 기술을 주는 피해가 최대 19% 증가합니다. 자원이 가득 찼을 때 보스전에서 좀 잘 유지를 하면은 분노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몹들, 잡몹들 이제 많이 있을 때도 일반 몹들은 굳이 이제 취약을 분쇄를 통해서 유지를 안 시켜줘도 좀 금방 죽는 편이에요. 그래서 취약을 뭐 유지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냥 기본 기술 유지하면서 하면은 분노가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요 의상을 사용하고 있고, 신발은 이속 붙어 있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도약이라든가 돌진 뭐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이속기가 없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좀 올려주면 좋습니다. 모든 능력치,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광폭화 지속 시간. 광폭화 지속 시간도 어느 정도로 좀 늘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투 중에 잡몹들을 많이 잡다 보면은 자주 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있으면은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24% 확률로 광폭화의 지속시간이 1초 증가, 극대화 죽음 시에는 2배 증가. 핵심 기술을 저희가 분쇄를 사용하죠. 분쇄로 피해를 주면은 최대 40%까지도 확률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런 거 이용해 주시고, 전에 이제 썼던 거 중에는 군중 제어 상태에서 부상당하면 4초 동안 저지 불가 상태가 됩니다. 이 효과는 20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단 가서 저지 불가 상태, 부상 상태에서 저지 불가 상태가 된다, 이러면은 이걸 쓸 수도 있지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많이 있다면은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벗어나는 상태보다 죽는 경우도 이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느낌에는 벗어나려고 하면은 최대한 이제 제가 집결의 함성을 쓰죠. 집결의 함성 하나뿐인데 그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빈결 걸릴 수도 있는 상태에 왔을 때 내가 남아있는 쿨타임 보면서 확인하면서 좀 무빙을 해서 뭐 빠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전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던전 속성에서 빈결 강화라든가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빼고 하면은 저지 불가 하나만 있어도, 집결의 함성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것 같고, 이게 그런 게 있으면 저지 불가가 더 필요한데, 저지 불가가 더 있어도 뭐 냉기 강화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단에서는 요거 사용할 일도 없고, 고단 가도 요런 상태가 되면은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빼버렸습니다. 신발에서 기본 이제 옵션들은 힘, 모든 능력치, 뭐 이동 속도, 광폭화 지속 시간, 분노 소모량 감소, 보강 지생량,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3업 이상 정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액세서리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고 있는 게 총 방어도, 철갑못, 가시, 양손 베는 무게, 공격력. 이것도 조금 한번 괜찮은 거 붙으면은 사용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저당 갈 때 사용하는 게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하나 더 있죠. 목걸이 하나 더 해놨죠. 여기에 이동속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가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요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총 방어도가 빠졌죠. 총 방어도 빠졌고 철갑못도 없지만 가시도 좀 낮은 수치로 붙어있고, 다만 여기 차이점은 뭐냐면 이동속도하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붙어있다는 거. 근데 이것만으로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14.6%가 붙어있는데, 요거 하나 있는 거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제 함성도 쿨타임 감소가 약간 체감상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손 베는 무게, 공격력 대신 저는 여기다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모든 방어 스킬 증가하는 거, 도전의 외침 같은 경우는 피해 감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올려주면 또 좋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써주고 싶은데 같이 잘 붙어있는 게 안 나옵니다. 워낙 옵션이 많다 보니까 목걸이는. 그래서 뭐 고단 갈 때는 방어도 올려주고 가시 좀 올려주고 하는 요거를 쓰고 있고, 저단에서는 놀 때는 이동 속도도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쿨타임 감소를 이용하기 위해 쓰고 있는 거고, 목걸이에는 추천하는 게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와 총 방어도, 그리고 모든 방어 스킬, 그리고 목걸이에도 피해 감소류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한다면 철갑못, 가시 이런 거 다 빼고 총 방어도를 붙인 상태에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하나 붙이거나, 아니면 근거리적 피해 감소, 원거리적 피해 감소, 아니면 다른 피해 감소류 하나 더 해가지고 피해 감소류를 3개 정도 더 붙여주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80단대를 돌 수 있지 않나. 이게 가면은 위험한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제가 한 대라도 더 버텨서 살아나면은 가시 데미지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또 그만큼 그게 데미지를 더 줄 수 있는 방도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좀 더 생존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시 데미지 좀 더 올리는 것보다 생존을 하면서 버티면서 결국엔 가시 데미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더 반사해서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딜 상승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 감소류를 잘 챙겨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방어도 하나 넣고 피해 감소류 3개를 챙겨주면은 더 안정적일 수 있죠. 그게 아니라면 피해 감소류, 근거리, 원거리 피해 감소 2개 넣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넣어주는 게 좀 더 원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취약, 감속적에게 주는 피해, 최대 생명력, 출혈적에게 주는 피해 붙어있고, 그 다음 의상은 외침 기술 시전할 때 최대 6초까지. 이게 1.5초 이상만 되면은 마리당 1.5초나 최대 1.9잖아요. 마리당 1.9초나 어차피 4마리가 있어야 최대 6초가 감소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1.5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1.9초라도 4마리, 3마리면은 5.7이기 때문에 6초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4마리부터 최대 6초까지. 물론 3마리일 때는 좀 차이가 있겠죠. 4마리면은 어차피 최대 6초까지니까 4마리면 똑같습니다. 2개가 다. 그렇기 때문에 뭐 1.5초 이상만 되면은 그냥 사용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없어가지고 원래 그 전에 쓰던 게 1.9였는데 바꾸고 나서는 나오는 게 없어서 1.5초를 썼지만 뭐 1.5초면 조금 안정적인 뭐 그런 상태다. 하고 다른 반지 하나는 최대 생명력 붙어있고 군중제어 상태 효과 이제 주는 피해, 감속적에게 주는 피해, 보강지 생명. 그리고 가기는 의상은 적을 군중제어 상태로 만드는 주자원 회복. 사실 요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가지고는 있는데 기본 기술 쓰고 얻는 그 저거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분쇄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조금
기분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걸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좀 더 효율적인 거, 본인이 보기에 나 이런 거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하시면 여기다 대신 넣어줘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저희는 보스전이나 정예 몹을 잡을 때 1대 상태에서 분쇄를 걸어서 최대한 취약을 유지해주는 그 방향만 맞아 들어가면은 분노 수급에서 크게 이제 그런 분노 수급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꼭 이 옵션을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지에서는 최대한 좀 추천드리는 게 최대 생명력 가져가고, 그 다음에 취약 가져가고,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저는 지금 그게 계속 마블을 시도했는데 감속 적에게 주는 피해만 이게 최대 수치가 이게 떠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골드도 이렇게 지금 얘네가 좀 많이 소모하는 상태로 올라간 상태이기도 하고, 좀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취약 피해,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그리고 최대 생명력, 이거 3개 챙겨가시고, 이 상태에서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보강 재생량, 아니면 보호막을 쓰시는 분은 보호막 생성량 이런 거 늘려주시고, 난 좀 더 딜을 주겠다 하면은 감속적이나 출혈적에게 주는 피해 이런 거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쓰시는 분도 있어요. 외침 기술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분노를 생성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는 이제 분쇄를 딜링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취약을 유지시키기 위해 쓰는 거라, 크게 기본 스킬만으로도 취약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 분쇄를 사용하는 분노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요런 거 자원 수급 요런 거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무기로 넘어가면, 일단은 무기는 기본 옵션은 다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힘, 모든 능력치,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취약 피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스탯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데미지나 이제 이런 증가시키는 부분에서 좀 좋은 효율을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능력치를 조금 줄이고 여기다가 출혈적에게 주는 피해라든가 다른 피해 증가를 더 주셔도 되는데, 스탯이 좀 효율이 높다고 하니까 그냥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도 힘, 모든 능력치, 취약 피해, 그리고 요 근거리에 있는 적 피해 대신 극대화 피해를 넣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소용돌이 쓸 때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소용돌이를 버리고 넘어오면서 바꿔준 옵션이 이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이걸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힘, 모든 능력치, 취약,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요거 맞춰주시고, 요게 안되면 여기서 한 3업 정도 챙겨주시고, 다른 하나는 어쨌든 피해 증가 이런 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상 같은 경우에는 광폭화 상태에서 가시를 얻습니다. 이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위상 중에 가장 높은 걸로 하시면 되고, 힘의 전서가 이제 패치가 됐기 때문에 수치가 그거는 4000 정도 붙습니다. 4000 정도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높은 수치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가게시켜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가 30% 증가합니다. 요거는 이거를 안 찍었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소용돌이 쓰다가 분쇄로 넘어올 때 너무 답답했어요. 뭔가 뭐가 답답하지? 막 약간 그랬는데, 요거 붙여주고 나서 그래도 기본 기술 공격 속도가 올라가니까 좀 약간 답답한 게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요 기본 기술 공격 속도 붙여주는 거랑 아까 장갑에서도 공격 속도 올린 거 있죠? 이런 게 기본 기술 쓰는 공격 속도와 이제 분쇄 이런 거 사용하면서 공격 속도가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뭔가 눈으로 이제 볼 때 답답한 이런 느낌 좀 사라집니다. 공격 속도가 있을 때. 그리고 빨리 공격해서 중첩도 더 유지하는데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고, 저희가 도려내기 4중첩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빙을 안 하면은 어느 정도 되지만 무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빙할 때 유지하기 좋은 거는 빠르게 움직여서 빠르게 또 타격하기 위해서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 증가,
이 옵션이 상당한 효과를 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시간 이제 1초당 10%에서 최대 30%까지. 말뚝딜, 제가 이제 말뚝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빙을 할 필요가 없으면은 말뚝딜을 많이 하죠. 증가 효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시 피해줄 때 80% 확률로 주위 모든 적에게 여기에 몹을 모았을 때 굉장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상적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트리는 요렇게만 보시면은 이제 이게 기본, 이게 핵심 기술, 그 다음에 여기는 방어,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 여기가 난투, 그리고 오른쪽이 여기가 무기숙련이었나? 그거고, 그리고 저는 궁극기를 지금은 안 찍은 상태예요. 궁극기 안 찍었고, 그 다음에 핵심 지속 효과가 이 녀석, 광폭화 지속 시간 늘려주는 요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 설명 보여드리고 나서 다시 상세 설명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복자 보드, 좀 심플하게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거 길만 어느정도 다 보이시죠? 이제 불 들어온 거 1번 여기가 시작 노드, 오른쪽 맨 아래가 시작 노드고, 그 위에가 2번 보드. 2번 보드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3번 보드 연결이라고 써놨죠. 2번 보드 연결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4번, 4번 위에 5번, 5번 위에 6번, 그리고 3번 보드 오른쪽에 7번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문양은 1번 보드의 할복, 2번 보드의 작전사령관, 3번 보드의 복수, 4번 보드의 세력권, 6번 보드의 힘, 이렇게 달아놨고요. 얘네들은 21레벨을 다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힘이라든가 복수 이런 것들은 21레벨을 찍어줘야 가장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요거 한 10렙이다, 15렙이다, 그 이하다, 10렙 이하다 이럴 때는 요거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전에 했던 게 의연함하고 울화거든요. 울화는 광폭화 시에 정예 몹 상대로 피해 감소 10%, 그리고 의연함은 보강이 많을수록 최대 10%. 요건데 걔네들은 레벨을 많이 안 올려도 그냥 보너스로 얻어가는 게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문양 레벨을 얼마 못했다, 그럴 때는 이제 의연함 문양하고 이제 울화 문양을 힘, 복수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힘하고 복수를 21레벨 찍었다 그러면은 걔네들을 빼주시고 얘네들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이것만 봐도 저는 얻을 건 얻은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제 장비 세팅한 것도 좀 빠르게 넘겨 드렸어야 되는데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게 설명했거든요. 지금 30분 정도 이제 설명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시고 저는 이것만 여기까지만 봐도 따라서 비슷하게 이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잘 보셨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제가 상세 설명으로 스킬트리하고 정복자 보드를 좀 더 상세하게 인게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으로 들어왔고요. 기술 트리부터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도려내기 찍었고요. 강화된 도려내기, 격전 도려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접속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이제 정리한 거를 따로 자료로, 사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찍었던 거라.
여기서 도려내기가 가장 중요한 건 요 격전 도려내기인데요. 도려내기로 적에게 직접 피해를 주면 3초 동안 3%의 피해 감소와 796의 가시 효과를 얻습니다. 이게 사중첩이 되거든요. 12%의 피해 감소, 그리고 뭐 3000 정도의 가시 증가가 생기죠. 그래서 도려내기를 최대한 중첩을 쌓아서 그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 속도가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무빙을 하든 뭐 말뚝을 하든 어쨌든 이 3초 안에 얘가 이제 중첩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빙을 하면서도 유지하려면 공속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핵심 기술에서는 분쇄도 저 이전에 찍었던 게 아마 장비에서도 분쇄 붙은 걸 썼었고 이걸 올렸었는데 굳이 이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포인트를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분쇄로 직접 피해를 주면 적에게 적용된 취약 상태의 지속 시간이 2초 연장. 2초 연장입니다. 연장. 취약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취약이 걸려 있다. 저희가 갈고리로 강철 소나기로 취약을 확정적으로 걸죠. 그리고 나서 그걸 유지시키는 겁니다. 취약을 걸어서. 그리고 이거는 뭐 취약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분쇄가 주는 거기 때문에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방어 기술에서는 미친 존재감, 최대 생명력 추가로 15%, 그리고 전투의 온기, 정예에 대한 피해 감소, 그리고 집결의 함성, 그리고 강화된 집결의 함성, 저지 불가 부여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집결의 함성, 이거는 기본 생명력의 10% 보강을 받는 거고, 또 그동안 또 직접 피해를 주거나 받을 때 보강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도전의 외침, 도전의 외침에다가는 5포인트를 다 줬죠. 어쨌든 포인트를 줄 때마다 피해 감소가 올라가기 때문에 7.43초 동안 도발하고 피해 감소 얻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도전 외침, 생명력 20% 증가, 그리고 전략적 도전 외침은 생명력의 최대 생명력의 30%만큼 가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 외침으로 생명력도 증가시키고 가시도 증가시키고 그 양이 상당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가시를. 그리고 쿨타임 감소 이런 걸 많이 써주면은 자주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시 수치 많이 증가되면서 그걸 또 많이 자주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분노 폭발, 가시를 얻고 최대 생명력당 가시를 추가로 얻습니다. 이렇게 또 분노 폭발로 인해서 도전의 외침, 최대 생명력이 증가하면은 요것 때문에 또 얻는 부분이 있고, 그냥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노 폭발을 찍어줬고, 그 다음에 철갑못 가시가 18% 증가합니다. 그리고 5초에 걸쳐 가시의 10%를 출혈 피해로 받습니다. 이제 적이 플레이어를 적중하는 적이 그러니까 가시 데미지 반사하면서 출혈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분노 폭발보다 철갑못이 더 가시가 많이 증가돼요. 특히나 내가 가시 수치를 더 많이 증가를 시켜놨다 그러면은 철갑못이 더 효율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걸이 바꿀 때 이전에 분노 폭발 3등급 증가하는 걸 사용했었거든요. 그걸 쓰다가 철갑못 3등급 증가하는 걸로 그때 목걸이에 가시는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었어요. 수치가 얼마 차이 안 나. 근데 요거에서 요걸로 3등급 바꿔주면서 얻은 게 800 정도의 가시를 더 얻더라고요. 그것도 80렙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이상의 렙에서는 더 큰 효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철갑못이 효율이 더 좋다. 그리고 난투에서는 전장의 함성, 이거는 광폭화를 가져가면서 이제 원래는 기본이 피해 증가, 그리고 아군들에게는 그 이제 절반 정도 시간 동안 피해 증가고, 거기에서 이제 강화된 전장의 함성으로 광폭화 가져가는 거고, 강력한 전장의 함성으로 보강, 그러니까 집결의 함성으로도 보강을 얻고 전장의 함성으로도 보강을 얻고
최대한 보강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이제 지속시간 증가시켜주고, 외침 지속시간 증가, 그리고 습격대장으로 생명력 회복. 이게 생각보다 효율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 안 찍었었거든요. 안 찍었었는데 이걸 찍고 나니까 피 회복이 상당 부분 요걸로 인해서 됩니다. 물약을 안 쓰고도. 그리고 쿨타임 감소가 되면 몹을 막 잡을 때 진짜 이 외침들이 거의 끝날 쯤에 쿨이 돌아와요. 잡몹들이 막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잡몹이 많고, 특히나 거미류 있죠. 거미류가 이제 거미 숙주가 죽으면서 거미를 이제 새끼들을 까는데, 그러면서 그때 막 거미들이 막 죽어나가면은 진짜 이 쿨이 끝날 때쯤 이거나 끝나기 전에 쿨이 돌아와서 계속 이제 얘네가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막 그냥 피는 거의 항상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걸 찍어줬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저항. 광폭화 상태에서 9% 피해 감소 좋습니다. 그리고 잡몹들 많이 잡을 때는 광폭화가 유지가 잘 돼요. 몹이 막 죽으면서 거기서 이제 광폭화를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가 잘 돼서 피해 감소. 그리고 이속은 그냥 취향입니다. 이거 대신 뭐 학살의 일격 찍어도 돼요. 부상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이걸 3포인트 주면 24% 증가거든요. 24%가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이동 속도를 올렸을 때 뭐 좀 답답함이 좀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걸이에서도 제가 저단 다닐 때는 이동 속도 있는 걸 쓰는데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좀 빨리 돌아다니면서 목 잡는 거랑 좀 느린 거랑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걸 그냥 찍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숙련에서는 사투장 싸움꾼,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원거리 피해는 감소. 그래서 이거 쓰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부상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이거를 이동 속도 빼고 찍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력화는 1포인트만 줬습니다. 예전에 이제 3포인트 줘서 감속을 최대한 줬는데 굳이 이거는 이제 군중 제어 상태에 만들고 뭐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만 얻어가기 위해 1포인트 줬고, 또 몹이 너무 느려도 이제 저는 어쨌든 빨리 공격을 받고 빨리 데미지를 반사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30% 감속시킬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강철 소나기, 갈고리로 끌어당기고 강화된 강철 소나기로 2.5초 동안 치약, 그리고 투사의 강철 소나기로 광폭화. 그래서 이게 확정으로 치약을 주고 확정으로 광폭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날리면 확정적으로 치약과 광폭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거죽 하나, 방어 태세, 보강 상태에서 얻는 피해 감소가 추가로 6% 증가, 그리고 역공, 최대 생명력의 50%가 넘는 보강을 보유한 동안 주는 피해가 12% 증가. 전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보강이 그래도 가득 차 있잖아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때 이제 주는 피해 증가. 궁극기는 안 찍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스킬들은 하나도 안 찍었고, 마지막에 핵심 지속 효과는 고삐 풀린 힘, 광폭화의 최대 지속 시간이 5초 증가하고 주는 피해 증가.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스킬트리. 정복자로 넘어갈게요. 정복자 상세 설명으로 아까는 간단하게 루트만 빠르게 보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렸고, 상세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기본부터 시작하고요. 기본에서 생명력, 불굴의 의지, 그리고 몸집 두 개 다 찍었는데 올라가고 싶은 루트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할복인데, 할복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혈 피해 증가보다는 보너스로 얻는 출혈 상태의 적을 처치하면 10% 확률로 자신의 재사용 대기 중인 비궁극기 기술 재사용 대기 시간이 1초 감소. 그래서 이게 거미처럼 뭔가 막 떼거리로 막 나와서 요런 애들이 요런 걸로 죽어주면은 쿨타임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쿨 끝나기 전
외침 지속 시간이 끝나기 전에 쿨이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거미줄 막 잡을 때는, 눈먼굴 같은 경우 거미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사냥할 때는 진짜 이게 그 지속 시간 끝나기 전에 쿨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밑으로 올라가서 찍는 것보다는 요 위쪽으로 내려오면은 한 포인트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위쪽에서 어차피 여기까지는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두 포인트만 쓰면 되는데, 밑에서 가려고 하면은 하나, 둘, 세 포인트 줘야 되죠. 얘는 이쪽은 이쪽 그다음에 밑에도 어쨌든 세 포인트, 위에는 두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 아끼려면 위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대 생명력이 붙어있잖아요. 둘 다. 얘는 뭐 불굴의 의지라서 최대 생명력이 더 붙는 거고, 여기 조건, 보너스 조건이 붙어있어서 더 붙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4%를 챙겨갈 수 있는데, 다른 데 찍어주는 것보다는 여기서 찍는 게 최대 생명력을 좀 포인트를 덜 쓰고 이제 좀 올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포인트. 6포인트만 있으면은 최대 생명력을 8% 챙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데서 챙기려고 하면, 요런 거 찍으려면은 8포인트를 얻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몇 포인트를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쪽에도 제가 지금 뺀 건데, 여기에도 이제 최대 생명력이 붙어 있거든요. 요거 챙기려면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데 몇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그런 거 치고는 시작 노드에서는 약간의 포인트만 사용해도 최대 생명력을 8%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찍어주면은 더 유리하죠. 이거 찍어주시고, 올라가는 거는 물리 피해보다는 방어력 올려주는 걸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드에서는 피해 분노, 이 전설 노드로 갑니다. 이 전설 보드 선택하고 쭉 올라가서 이제 문양 홈에는 작전사령관을 장착을 했고요. 이거는 마법 노드에서 능력치를 125% 증가. 그렇기 때문에 마법 노드 기본적으로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는 길에 무조건 있어요.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2포인트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안 가도 되지만 찍어준 거는 요 문양의 효과를 더 받기 위해서 옆에. 그래서 이 문양으로 인해서 얻는 게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가 18.8%,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7.3%를 얻죠. 그리고 얘는 외침 기술을 시전한 후 재사용 대기 중 다른 모든 외침의 기술에 1.2초씩. 그러니까 하나를 쓰면은 다른 애들이 1.2초 감소. 또 하나를 쓰면은 1.2초 감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개를 사용했을 때 하나가 받는 효과가 2.4초의 감소를 받죠. 이것도 제법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2.4초면. 그래서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외침 쿨감,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받는 이제 옵션이 이제 마법 노드 능력치 증가인데,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피해 감소 찍어주고요. 그리고 희귀 노드도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20%, 받는 피해 8% 감소 이렇게 찍어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원래 최대 생명력 갔었는데 여기 포인트 줄이면서 여기서 이제 갈증, 여기서 내려와서 갈증으로 갑니다. 뭐 옆에서 이렇게 와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뭐 똑같아요. 포인트 수는. 여긴 지능이고 여긴 민첩이기 때문에 민첩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그리고 정예에게 주는 피해 증가. 그래서 마법 노드도 다 찍어줬죠. 출혈적 5%, 15%, 여기까지 하면은 출혈 적에게 35% 증가. 그리고 정예 적에게 8, 16, 32%. 정예에게 주는 피해 32% 증가. 해서 피해 증가를 챙겨줬고, 그러니까 최대 생명력 8%를 버리고 피해 증가를 넉넉하게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피해 분노, 출혈 상태의 적을 처치하면 10% 확률로 5초 동안 광폭화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눈먼굴처럼 잡몹들 많이 나오고 이런 데서는 이걸 통해서 광폭화가 자주 부여를 돼요. 그래서 광폭화가 생각보다 유지가 잘 됩니다. 그리고 쿨감이 잘 되어 있으면 이제 전장의 함성으로 인해서 광폭화 또 그것도 또 쓰고 또 유지 시간 증가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의상 전설 의상도 있고 기본 옵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광폭화가 좀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면 자주 광폭화가 유지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면서 최대 생명력 챙겨주고 복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그런 거 예전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물약 치유량 증가 뭐 이런 데서 저항 증가 이런 거는 왜 올리나요 하시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 최대 생명력 밑에 붙어 있는 최대 생명력 올리려고 이런 것도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루트에서 이제 딱 있기 때문에 찍어주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버린 거는 여기 한 군데랑 여기 두 군데 최대 생명력 총 16%를 낮춰서 최대 생명력이 5000 정도가 낮아졌죠. 두 군데를 버렸습니다. 대신 다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가는 거고 여기 복원 세 번째 전설 로드는 학살입니다. 학살이고 요거 안 찍으셔도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확정적으로 강철 소나기를 쓰면 확정적으로 치약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도려내기에서도 확률로 15%의 확률로 치약을 가져오고 또 요거는 행운 적중으로 8% 확률로 2초 동안 치약. 근데 어차피 가는 길에서 그냥 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준 겁니다. 어쨌든 강철 소나기를 못 날리는 상태에서 주변 몹들을 그냥 때릴 때 그냥 랜덤하게 치약을 최대한 걸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 포인트만 주면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찍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면서 문양 흠에서는 복수. 예전에 제가 우라랑 위연함을 올렸을 때 그 복수는 안 쓰시나요? 하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복수를 21렙까지 찍을 거를 계산 안 하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피해는 증가시키지만 피해 감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 감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라, 위연함 얘네들 찍었는데 제가 이제 복수를 찍어서 21렙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보니까 취약 피해 20%.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희귀 노드에서 능력치를 추가로 100% 얻습니다. 그러니까 희귀 노드가 취약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16%, 그 힘 20. 그 얘도 취약 피해 40%, 힘 20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올려준 것 때문에 지금 더 증가가 되는데 힘 10에 취약 피해 20%. 그리고 얘도 힘 10에 취약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8% 요거였는데 얘를 통해서 얻는 게 취약 피해 20%가 더 증가하고 받는 피해 8%, 힘 20.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원래 의연함이나 우라를 쓰면은 10% 감소잖아요. 근데 받는 피해 감소는 8% 차이에요. 아니 2% 차이에요. 2% 차이. 얘가 8%이기 때문에 2% 차이인데 대신 취약 피해를 20% 더 가져오고 힘도 20 가져오고 효과는 더 좋죠. 그러니까 다만 21렙을 찍었을 때 최대 효과가 이렇다는 거고 복수의 레벨이 낮다 그러면은 이거 레벨을 올리는 동안에는 울화나 의연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적에게 가시 피해를 주면 10초 동안 해당 적이 자신에게 받는 모든 피해를 1%만큼 8중첩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타를 많이 맞으면은 10초 안에 뭐 최대 8번까지 맞는다 그러면 이제 뭐 8% 유지 되겠죠. 이게 어쨌든 맞으면 또 이제 그건 늘어나니까 저 10초라는 게 좀 계속 10초 안에 계속 맞아주면은 유지가 될 겁니다. 8%까지. 그래서 피해 증가도 시킬 수 있고. 예전에는 제가 레벨을 안 올릴 때 그때 복수를 안 썼는데 이 녀석을 21레벨을 찍어주니까 피해 증가에서 좀 효과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취약 피해
사용하니까. 뭐 예전에 여기다가 제가 다른 걸 넣었었는데, 예전에 이쪽에다가 세력권 넣었었나? 여기다가. 지금 여기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최대 생명력, 몸집, 무리 피해, 뭐 이렇게 요거 최대 생명력 마법로드 찍어주고, 왼쪽으로 나가서 여기는 정복자 보드가 과다출혈입니다. 네 번째 보드는 과다출혈. 과다출혈에서는 문양 홈만 뚫어주는 거예요. 문양 홈만 뚫어주는데 가면서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있죠. 요것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8%. 그리고 세력권을 쓰면서 민첩을 5 구매할 때마다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57.4%가 증가돼요. 그리고 보너스로 얻는 게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10% 감소.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좋은 문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도 증가하고 받는 피해도 감소하고. 제가 그래서 무기에서 뭐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무기나 액세서리에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쓰고, 그리고 바지나 목걸이에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쓰죠.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는 지속 물리 피해. 지속 물리 피해는 출혈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물리 피해가 증가하면 출혈 피해가 증가하는데, 저희는 출혈 쪽에 많이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뭐 굉장한 효과를 드린다 정도는 아니고, 이제 포인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찍어주고, 약간의 아주 효과가 있겠죠. 출혈 데미지 증가. 그리고 다섯 번째 노드는 뼈 파괴자입니다. 뼈 파괴자에서는 올라가면서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와 보강 재생량 얘네들 챙겨주는 거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위쪽에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최대 생명력과 방어도를 챙기는데, 특히나 최대 생명력이 주변에 마법 노드까지 찍어주면은 총 14% 최대 생명력을 14% 챙겨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찍어주면은, 제가 포기한 게 이게 여기서 8% 그리고 여기서 8% 포기했죠? 이게 16%예요. 근데 요거 하나 찍어주면서 14% 가져간다? 그러니까 생명력 증가, 거의 두 개 노드를 찍을 수 있는 그 길에 있는 포인트 해당하면 상당한 효과죠. 요거 하나만 해도. 그래서 요런 거 불그레이지는 찍을 수 있으면 꼭 찍어주시면 좀 가성비가 좋다. 포인트 투자 대비 두 개 노드 찍으러 갈 수 있는 그 포인트를 하나 포인트 찍으러 가는 포인트로 2배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깔끔한 기술로 와가지고 여기에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있습니다. 이 무모험을 통해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힘을 찍었어요. 여기에 원래 뭐 우라, 뭐 이런 거 유연함 이런 거 썼었는데, 그걸 빼고 아까 밑에서 복수를 쓴 것처럼 복수만큼 좋은 효과라고 보긴 좀 어렵고, 왜냐면 여기는 또 보너스가 양손 무기 사용 시 주는 피해인데, 제가 양손 무기를 써가지고 이제 하는 게 기본 스킬하고 분쇄인데, 그거는 데미지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 효과는 크지 않다. 대신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8%, 민첩하고 의지력 좀 챙겨주는 건데, 요거는 마법 노드 능력치를 125% 증가시켜주는 건데, 주변에 이거 있죠.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3개. 그리고 이쪽은 이건 좀 필요 없어요. 그냥 얘를 보너스 그냥 충족시키고 하기 위해서, 솔직히 보너스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데 그냥 좀 구색을 맞춰주려고 그냥 찍은 겁니다. 찍은 거고, 그러면서 그냥 민첩 보너스 효과 받고 힘 찍어주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이쪽에서 상당 부분을 챙겨줄 수 있다.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해가지고
15%, 9%, 총 24%를 챙겨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2.2%인가 그런데 2점 몇 프로인데 2점 몇 프로인데 얘를 힘 보시면 2점이다. 2.2%죠. 2.2%인데 힘을 넣어주면서 5.1%로 증가하죠. 그래서 총 여기서 24%를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감소 24%면 상당하죠. 이 정도만 해도.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제 찍어주고 마지막 7번째 쭉 가서 이제 최대 생명력, 최대 분노. 최대 분노는 크게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최대 생명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안 찍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치약 피해를 또 챙겨줘도 돼요. 치약 피해를 방어도도 붙어있고 최대 생명력 안 늘리고 나는 그냥 치약 피해를 더 주겠다 하시면은 치약 피해 여기 더 찍어주시면 방어도도 총 200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치약 피해가 5%, 15%죠. 여기 이렇게 3개니까 15%, 총 35%. 이쪽에 있는 걸 빼면은 여기로 와서 치약 피해 총 35%랑 방어도 200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빼기에는 제가 너무 아쉬워서 여기까지 찍어준 거고 이미 제가 최대 생명력 2군데를 포기를 했죠. 요 휘기너드 여기까지. 원래 여기 썼던 이유는 요 전설로드를 제가 처음에 썼어요. 소모한 분노 75당 최대 생명력의 12% 해당하는 이제 생명력을 보강 효과를 얻습니다. 근데 보강 얻는 게 제가 외침을 써도 보강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설 의상도 보강 얻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보강을 얻는 거는 좀 충분하다 싶어서 얘를 빼다 보니까 빼고 나서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요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포인트를 좀 아끼면은 다른 쪽에서 좀 더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얘까지는 빼서 여기다가 찍어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랑 요 포인트 빼가지고 여기 이제 근거리 저 피해 감소랑 그러니까 여기는 출혈적에게 정예적에게 준 피해 증가 뭐 투자를 해준 거죠. 피해 감소와 피해 증가를 늘려준 겁니다. 최대 생명력 2군데를 줄여서 피해 증가, 피해 감소. 그리고 얘까지도 줄여서 최대 생명력을 8% 늘리느니 나는 취약 피해 35% 챙기고 방어도 200을 챙기겠다 하시면 이걸 찍으셔도 돼요. 그러면 아마도 취약 피해가 효율이 좋잖아요. 아마 딜을 더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력을 줄어드는 최대 생명력과 가시 수치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데미지를 더 올려주면. 이거는 취향 차이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요 포인트는 여기로 가서 최대 생명력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줄 거냐 아니면 취약 피해를 확실하게 화끈하게 늘려줄 거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복자 보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좀 더 짧게 하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장비 방하고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좀 그때 좀 길었던 것 같고 상세 설명에서 좀 길어가지고 1시간 정도가 소요됐네요. 이렇게 해서 세팅 공유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 뒤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고 나서 전투 영상은 제가 이 앞전에 올린 거에서 80 초반 단계, 81, 82, 83, 84단계 클리어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좀 편집을 해가지고 그 영상이 한 23분 정도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다가 그 영상을 편집한 거를 또 끊겼네. 여기다가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22분, 2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편집해서 올려줬습니다. 4군데 제가 5군데 도전해가지고 알드로우드는 포기했고
나머지 4군데 감대가 이제 가라앉은 페어, 그리고 속삭이는 소나무 거기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빈트 황야, 그리고 시부타 페어 4군데 클리어한 것만. 알드로드는 제가 포기를 했는데 거기가 약간 독강화가 붙어 있는데, 그 알드로 1족 3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얘네가 제압자잖아요. 제압자에 흡혈이 붙어 있는데 독강화가 붙어 있으니까 바닥에 계속 독장판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질을 못해. 원래 걔네들 잡을 때는 정면에서 말뚝질을 하면서 가시 데미지를 연달아서 줘가지고 피를 까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계속 독장판을 피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정예 몹이 때리는 그 데미지도 제가 자꾸 피하게 되고 이러니까 데미지 반사도 안 되고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를 포기하고 나왔고, 나머지 제가 준비한 5개 중에 4군데는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편집한 영상으로 한 22분, 23분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뭐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도 좀 참고가 됐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뒤에 이어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그 영상으로 그냥 마무리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클리어하는 영상 다 보시고 나서도 잘 돌았네, 괜찮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시면 그때 가서도 좋아요, 구독 누르신 분들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뒤에 이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조각상, 침대에 돌려놓기. 벤치가 나오는데 꼭 잡아야 되는 건 아니고, 살짝 피해주고, 얘네들 같은 경우 덩치 큰 애들 돌진기가 좀 아깝잖아요.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얘 잡아야 되는데. 진짜 안 죽는다. 미치겠네.
없는데. 아, 물약 있구나. 언제 먹었지? 버티나요? 버티나요? 클리어했다. 몹이 좀 많긴 했는데, 몹이 좀 많았고 제압도 있었죠. 그래도 겨우겨우 버티긴 했네요. 중간에 이제 오브젝트 파괴할 때 좀 몹이 빨리 죽어서 오브젝트를 오래 파괴해야 되는 거랑, 아직까진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빠진다. 시간이 더 필요해. 정해구나. 확실히 정해라서 아프네. 움직이가 잘 때리는 애라 잘 죽긴 하네요. 일단 여기다. 어? 아, 여기 오브젝트 나오는 데가 아니다, 여기가? 라이트닝 정야가 오브젝트 나오는 데. 조금 조심히. 준비가 안 됐어. 버프쿨을 조금 기다려도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기다려. 준비가 안 많이 소환해.
될라나 모르겠네. 한테도 데미지가 잘 준비가 안 됐어. 반사됐을 때 보스 옆에 딱 발잡고서 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약 유지까지 준비가 안 됐어. 데미지가 폭탄이 쏠리네. 때려. 가방이 꽉 찼고. 꽉 찼어. 와. 확실히 장판 깔리는 게 힘드네요. 이면은 고단에 오면은 그것도 많이 아프거든요. 애들이 뭉쳐진다고 원래 이 벼랑 잠복구는 데미지 반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좀 거기 어디지? 분명히 그 뭐야 뭐야 저 암흑 강화 있어? 저 암흑 강화가 되게 아프거든요. 곰탱이다. 어디 갔니? 아, 겁없다. 준비가 안 됐어. 내려야 해. 길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있네. 없어. 혹시 온다. 야, 나 지금 버프 끝났거든? 내려야 해. 피도 안 빠지냐 지금?
돌진. 돌진. 경로가 더 필요하다. 죽었죠. 그 독 브레스만 좀 잘 조심하면 되는데. 시작부터 독 브레스를 깐다고? 확실히 독브레스가 아까 많이 맞았네요. 잠깐 밟지마. 오케이. 잡았죠. 만약에 여기까지 해보고, 아 그래도 제가 5개 준비한 거 중에는 3개 클리어 했죠. 그리고 3개 클리어 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80 초반 단계 3개 클리어 했다는 거는 좀 좋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플 것 같은 느낌이냐? 여기만 전에 이게 그때마다 좀 상태가 다를 때도 있구나.
이것도 진짜 근성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성 없으면 못합니다. 이런 거, 이런 캐릭. 불안하다. 그죠? 오, 무서워. 야, 나 얼었냐? 사상. 이러면 바로 이제 보스로 갈 수 있죠. 이러면 클리어 할 것 같은데. 제압자 달고 있고 갈 거야. 제압자 달고 있고 그 다음에 막 피 재생 1.5% 뭐 그거 최대 생명률 1.5% 재생 그것도 있었고 저쪽인가. 그래서 두 번 다 그 중간에 이제 넘어갈 때 거기서 이제 실패했었거든요. 계속 죽어서. 이번 판은 느낌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치약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치약 유지 좀 된다. 제가 지금 치약이 빨리 풀리거든요. 지금 문제나 복스가. 오케이. 어떻게 영상은 잘 보셨나요? 네 군데 클리어하는 거 제가 좀 편집을 했는데 그래도 한 22분, 23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몹이 몰렸을 때 전투 상황과 마지막에 보스전이라든가 마지막 기믹 처리할 때 클리어될 때 영상 쪽으로 해서 편집을 해봤는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전 영상에 이제 도전하는 영상 전체적으로 5군데 다 도전하고 알트로드도 제가 포기하는 부분하고 그 이후에 제가 준비한 5군데 중에 4군데를 클리어 했잖아요. 그래서 80 후반 때도 2군데를 도전했는데 실패는 했습니다. 그 영상까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이전 영상 확인하시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보여드리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괜찮은 정보다 그리고 영상 잘 봤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